자, 토토 시장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조합으로 목요일을 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료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씩 봐기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0.25%포인트 예상대로 인하를 했죠. 두 분의 시장 평가의 결론은 어떤지 화면 하단으로 정리하죠. 자, 없습니다. 네, 일단 정리된 게 없군요. 네. 자, 네. 아니 일단 뭐 어떻게 뭐 시장 접근을 예, 이게 맨날 하단으로 정리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상대로 내렸기 종목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렸기 때문에 종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 기준금리 인하 배경. 한 번 더 인하할 걸로 보이고 올해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성장률 전망치를 1.5% 기존에서 0.8%로 반토막 냈어요. 예. 성장률 전망치 반토막 냈다는 얘기는 그게 악재인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뭐 안 좋아질 거는 예상했고 거기에 기준금리 인하 룸을 더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예. 네. 0%대 성장률이라는 거는 조만간에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역선장.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이고 대출 뭐 이제 잔액이 많고 이런 것들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더 신호가 없으면 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뭐 또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부터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또 부동산은 또 대출 규제가 지금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우려가 되기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안 내리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발등이 지금 불이 더 급하죠. 시급하죠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네. 뭐 항상 우리나라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닥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달러 이동성 확대가 사실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금통이 결정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거기에 따라 반응한 거는 좀 못 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떻게 증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지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뭐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그러니까 긍의 측면, 포지티브한 측면도 있지만 부의 측면을 보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200bp, 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 투자 자본의 유출 우려, 환율이 또 오르는 우려 이런 것들인데 일단 환율은 좀 올라요. 뭐 원화 이건 다른 요인인 것 같은데 어제 글로벌 달러가 미국이 막 나가다가 이제 연방 법원에서 제동을 거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달러 가치가 좀 제자리 찾는 걸로 원화 가치가 좀 약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지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환율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자,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외자 유출 우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일정 정도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좀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월러연준 이사도 발언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 그 관세를 한 10% 정도로 봉합을 해준다라고 하면 한 연말 정도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관세가 우려된다. 이런 이제 일률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뭐 중국과의 관세도 합의를 좀 도출해내고 심지어 여기에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중국을 맨입에 해줬겠냐 이제 관세를 유예해주는 거나 이제 면제해주는 것도요. 그래서 사실 거의 초기화되는 수준으로 가버렸거든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게 되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맨입에 해줬겠느냐? 트럼프가 1기 정부 때부터 중국을 압박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문호를 개방하라는 거예요. 시장 개방해라. 네. 왜 중국 너네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돈 벌면서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에서 돈 버는 거는 제한을 거느냐. 한알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방을 계속해서 본격 투자자라는 등급도 좀 허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좀 이제 규제를 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었습니다. 물론 뭐 국가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알령 해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이 좀 개방되는 거에 대한 시장 확장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좀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들도 과거에 굉장히 컸고 실제로 시장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한알령이 불러오는 모멘텀 자체가 꽤나 강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외화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전에 하이브의 이제 지분 매각, SM 지분 매각 이제 관련해서도 이 네. 중국 텐센트 이제 매각이 들어가면서 하이브는 또 논란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또 논란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전에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법리적으로는 조금 한번 일단락 됐다가 다시 또 노출돼서 잠깐 또 종목으로 빠져버렸는데. 이게 또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자본들도 이제 한국 기업들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한국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이런 전략들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자본이 좀 이게 서로 흐르게 되면은 좀 유동성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본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가 마냥 이제 안 좋은 포인트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는데 이 증시의 4계절 중에 초입 국면인 금융장세,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는 추세였고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오늘 낮췄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됐든 아니면 뭐 재정 정책이 됐든 통화를 조금 유동시키는 뭐 이런 형태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있다라고 일각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증권, 건설 막 오르고 뭐 금융주 오르고 막 좀 난리잖아요. 네.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감세 또안도 통과가 됐죠. 네, 그 자체가 감세안. 돈이 더 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유럽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독일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뭐 라인 메탈 효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독일이 이제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서 특정 이제 재정 정책을 좀 묶어놨죠. 네. 항상 보면 얼마 이상의 빚은 못 지게 만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완화될 기미를 보이는 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유럽도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보다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유럽도 지금 돈이 돌고 있어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방산 이슈까지 붙으면서 뭐 나토의 국방비 증원 이런 것 증액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라인 메탈이라는 회사가 지금 독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지금 유럽 시장 다 먹을 것처럼 올라가고 있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상황은 가고 있고 국내도 지금 보면은 결국엔 신정부가 등장을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추경안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돈을 쓰겠다. 그동안 3년 동안 안 썼던 돈을 이제 뭐 소비의 주체,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보면 정부, 그다음에 개인, 가게, 그다음에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정부는 오히려 좀 돈을 줄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쓰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작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주사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한 화면을 휴대폰 화면 하나에 그냥 지주사를 다 모았는데 예,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좋죠.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면 정부가 바뀝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미리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붙어서 지금 네. 지주사들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는 이 유동성 확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또 약간은 좀 풀어주는 거죠. 금리를 또 인상하려고 하다가 좀 묶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간절히 원하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은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작 초입에 들어갔다. 남들은 돈 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속 옥죄고 있다가 이제 좀 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도 한마디 짧게만 좀. 네,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상승 초입에 좀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 장세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데 이미 지금 불경기 모멘텀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하고 미국이 좀 늦게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불경기 여파는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중심인 패권국 이제 미국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면 한 연말 정도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지금 신흥국들부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앞서 나가는 시장의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주사 지금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상법 개정안의 추진 가능성, 뭐 집권당이 어느 당이 됐던, 하여튼 그 맥락은 있어요. 지금 뭐 맞습니다. 자본시장, 그러니까 경제 토탈로 봤을 때 지금 뭐 어렵다는 건 입에 너무 배가지고 사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를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앞뒤를 지금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본, 그 경제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한때는 뭐 투기적이고 뭐 이런 치부되는 게 되게 많았지만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이 뭐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싫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얘기는 재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익을 냈던 걸 그 지주들이니까 이게 표현 좀 그런데 대주주들. 대주주, 네. 뭐 하여튼 최대주주. 예. 지들끼리 다 먹는. 네. 자, 그래서 지주사 얘기. 네, 일단 뭐 HD 현대그룹주가 네. 사실 지금 지주사 중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주사도 이번에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예적금만으로도 충분히 이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는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아니잖아요. 성장이 이제 정체되는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성장하던 그런 뭐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체됐을 때 선진국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결국 금융시장을 살리는 건데 우리가 기성세대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이 매몰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바뀌기도 시작했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니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선진국적인 제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기업들이랑도 딜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중과세나 상속세 문제도 좀 손봐야 된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같이 만져야 된다. 이런 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과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이제 잘 좀 만져줄 것이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투자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네. 좀 성숙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도 원래는 부동산 눈치만 많이 봤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도 많이 보는 시점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보게 되면 적극적인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과거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원래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 두 가지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지주사랑 금융주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섹터들이 HD 현대그룹주도 최근 조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주사 하여튼 뭐 할 얘기 많은데 이 시간 또한 제한되어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또 기업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김유정 아나운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보다는 전력 인프라 확대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출 호황을 맞은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는 키워드로 효성중공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0%까지 올랐던 이 종목은 현재 8.4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시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변압기 수주를 성공한 데 이어서 미국에선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효성중공업은 최근 ROE와 PBR이 동시에 증가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받으면서 밸류업 리밸런싱에 새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더해서 해외 자금 유입과 블록딜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조현준 회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의 4.9%를 북미 테크 펀드의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한 이후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가를 빼기보다는 해외와 이 협상 강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 증권사에서는 저평가 우량 가치주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련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도 효성중공업 담을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효성중공업을 파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이거 뭐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에너지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평가들과 그다음 엔비디아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폭발적인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GPU 설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론을 계속하고 뭐 언어 모델 LLM이 됐던 이 AI가 돌아가는 그 결과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큰이라는 표현, 저도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놀랍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걸 떠나가서 그걸 돌리고 있는 AI가 지금 이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기를 빨아먹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빨아먹는 거, 참 미안합니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전기를 수요하고 있다. 자, 부족할 수 있는데 전력 인프라는 뭐, 와, 이거 뭐, 네.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로 지금 봐야 되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효성중공업 사업 구조 보면 한 7대3 정도 됩니다. 예전에 거의 한 반반도 안 됐는데 네. 건설이 오히려 좀 더 컸고요. 변압기 쪽이 오히려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낮았는데 지금 역전됐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건설 부분이 한 30% 조금 넘는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나머지 이제 변압기 쪽이 좀 강한 전력기기 쪽이 좀 강한데 예전에는 이제 건설 사업부를 떼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약간 조금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오히려 건설주도 좋죠 최근에. 건설주도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더블 호재가 붙었다. 효성중공업은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한 850억 수주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지금 수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도 또 미국 플러스 유럽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반에 보면 유럽도 뭐 풍력 단지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사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은 여전히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여전히 확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여전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미 이제 반영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효성중공업이 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보다 강하냐? 그동안은 이제 건설 사업부 때문에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 보면 다른 업체보다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 마지막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올라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형태로 지금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네. 예, 전력기기 좋죠. 계속 좋은데 일단 주가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조정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가가 오르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수급 주체가. 만약에 그 막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퍼머를 자기가 자주 얘기하지만 막 지금 이거 안 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앞뒤 안 닥치고 과열로 가거나 비이성적으로 폭발했다. 그래서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조정을 사실 염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시세를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지금? 지금 일단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대부분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급 주체가 끌어올렸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은 뭐 미국 시장과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볼 때는 좀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데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수급을 거의 저는 대부분 중요하게 보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효성중공업이 이제 외인 수급을 기반으로 올렸다라는 점, 그리고 원래 과거의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과 다르게 효성중공업은 아무래도 부대장주 역할을 좀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률 자체가 HD 현대일렉만큼은 나와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신고가를 먼저 돌파하면서 다시금 이제 또 앞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대장주라고 해서 대장주만 계속 가진 않고 잠시 쉴 때 또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던 종목들이 또 튀고 이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와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전력 인프라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발 AI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서 AI 인프라가 확충될 때 전력 인프라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발 수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유럽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유럽, 아시아,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 이 수요 자체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전력 인프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인프라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돌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은 이 정부 차원에선 인프라 정책과 그다음에 세금을 낮추는 전략,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뭐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이 금리 인하인데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인프라 사업은 각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제 진행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이번에 남아공 대통령 압박하죠. 젤렌스키 대통령 압박했죠. 다 인프라 사업 끌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한국, 일본, 대만 지금 이끌어내려고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죠.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모두 인프라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전 세계적인 이 인프라 산업 수요는 커질 거라고 봐서 내가 전력 인프라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시면 아직 안 올라간 인프라 종목들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뭐 가스관이라든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조금 영역이 확장되면은 뭐 카더라까지 가긴 그런데 하여튼 뭐 차기 정부가 뭐 친중 친북이 된다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한과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렇게 가스관 뭐 이렇게 또 뭐 모르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그래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뭐 사이클은 이제 뭐 빅사이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 발표하고 얘기했을 때 들어보면 향후 10년간 수요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인프라 투자 한참 많이 될 때 미국에서 GE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때 네. 과잉 투자해서 도산됐는데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지금 전력 기기가 부족해서 멕시코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현지 공장을 지어서 대응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이제 시세를 한번 현대일렉트릭을 줬다가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건데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사냐의 문제죠. 그렇죠. 예. 뭐 목표가 효성중공업을 콕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를 다 어우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효성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공부해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포트폴리오는 좋습니다. 상품 구성. 현대일렉? 네. 역시 뭐 대장이죠 거기가. 그래서 송전부터 배전까지 모든 전력 기기를 다 할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일렉트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일렉은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네. 그러면 대안으로는 현대일렉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원하시면 이제 효성중공업 하시는 게 지금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한 5일선 정도 조정 나오면 그냥 뭐 사셔도 물려도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네. 예, 목표가 8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은 효성중공업은 따라 붙지 않고 좀 밀리를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조정이 올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조정이 항상 안 올 것 같지만 네. 예, 한 번씩 옵니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그거를 대안한다면은 HD 현대일렉 예, 그렇죠. 지금 당장 사고 싶다 그러면 뭐 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대안으로. 이 앞에 HD를 빼버리면은 찾으시다가 또 이게 안 나온다고 종목 없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현대부터 치기 시작하면 안 그러면 나오죠. 안 나온다고 뭐 어디 나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잘 되나 보죠. 예. 네. 자,
이창대 대표는 그러면은 효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아까 전략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일단 뭐 효성중공업은 이제 내가 추세 매매 그리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공격적인 매매. 네, 공격적인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제 돌파를 하는 타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금액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선취매 관점을 하거나 미리 이제 그 선취매를 통해서 매집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인프라 종목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가스관 이런 쪽으로 이제 매집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안정감 있게 수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과 그다음에 기업 얘기 들어봤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